헤드폰을 구매했습니다. 앵커의 사운드코어 Q35 모델입니다. 사실 앵커는 사운드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. 보통 USB 충전기나 아니면 관련 기기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Q30이라는 헤드폰을 출시한 적이 있었고, 이번에 Q35를 국내에 정식 출시를 하면서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냉큼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과거에는 헤드폰류에 꽤 관심이 많아서 해외 직구도 하고 고가의 헤드폰을 청음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헤드폰에 큰 관심을 안 갖고 살게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간만에 또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좀 큰 기대감을 갖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는 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. 국내 가격으로 약 11만원, 1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것 치고는 꽤 프리미엄 제품군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라고 할까요? 약간 보들보들한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앵커가 언제부터 헤드폰류를 제작해서 판매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헤드폰류는 그 케이스도 꽤 고급져야 되는데요. 꽤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입니다. 그 하단에는 더럽게 안 빠지는 매뉴얼 패키지가 있습니다. 네, 더럽게 안 빠지는데 알고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더라고요.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보증서, 패키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꽤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 헤드폰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.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, 그 다음에 기타 조정 등을 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들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아이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NFC 연결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뉴얼은 꼭 읽어보세요. 세무 재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새 좀 먼지들이 묻었습니다. 고급진 게 아닌 건가? 네, 먼지가 묻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이러면 사실 값비싼 헤드폰을 산 유저들은 마음이 아파지죠.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짜잔. 생각보다 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. 네, 꽤 이쁘게 생겼더라고요. 아쉽게도 제가 구매할 때는 국내에서 고를 수 있는 색은 약간 푸르딩딩한 색 하나였는데 꽤 고급져 보입니다. 다만 좀 여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어색한 색깔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남성인 저로서는 꽤 만족스럽고 꽤 멋지게 보이는 약간 잠자리가 생각나는 듯한 반딱반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감이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케이블드 패키지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옥스 연결할 수 있는 3.5인치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3.5인치 to 3.5인치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조절도 할 수 있는, 마이크 조절인지 그럼 온오프인지 하는 케이블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타서 쓸 수 있는 컨버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언젠지 몰라서 과연 쓸 일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본품은 USB-C 형태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USB-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Do not eat. 네, 먹지 마세요. 누굴 돼지로 하나? 누가 이걸 먹겠습니까? 먹는 거 아닙니다. 자, 이제 헤드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. 근데 꽤 귀엽고 작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버튼들이 존재해요.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관련 버튼이 있고요. 사실 이게 꼭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본체를 툭 치나 아니면 터치를 하나 그래도 트랜스퍼런트 이러면서 변환이 됩니다. 그래서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을 직접 버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반대쪽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스티커를 떼겠습니다. 전 어차피 NFC가 안 되니까 미련을 갖지 않고 스티커를 떼줍니다. 네, 사운드 코어라서 D라고 마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왜 사운드 코어일까? 네, 좀 어색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옥스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결을 위해서 전원을 켜면 지금 보시면 좀 깜빡깜빡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들어보시면 영어로 안내 문구를 해주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없으신 분들은 귀에 꼽은 채로 연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 쪽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재질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. 가볍고 꽤 튼튼하고 생각보다 많이 꺾입니다. 어떤 것으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앵커가 이 헤드폰을 만들 때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딸그락딸그락. 네, 기분이 좋죠.
자, 전용 앱을 설치해서 이퀄라이저라든지 기본 연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스토어에 사운드코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기본적 연결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기타 설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사운드코어, 제가 산 Q35 헤드폰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무슨 라이버티 시리즈, 라이프 시리즈 뭐 이랬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그림을 보면 이어폰만 나오잖아요. 그리고 따로 헤드폰류가 있나 해서 막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 앵커 제품을 처음 사봤기 때문에 이게 라이프에 있구나를 클릭해보고 알았습니다. 라이프 쪽 클릭하시면 라이프 Q35라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이 라이프 Q35인가 봅니다. 자,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고요. 앱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고 나서 기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, 대표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등을 보시면 기본 노이즈 캔슬링, 그 다음 트랜스퍼런트 모드라고 주변 소리 잘 들리게 하는 거, 그 다음 노멀, 일반적으로 쓰는 모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되긴 되는데 소리가 잘 들린다? 좀 표현이 이상한데 노이즈 캔슬링이 되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막 노이즈 보스 제품들이나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좀 유명한 제품을 썼을 때 우와 하는 느낌은 없어요.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가 뭐 전자제품, 특히 노이즈 캔슬링 쪽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, 우리가 좀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제품들을 들어보면 뭐 먹먹하고 삐막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대신에 소리 자체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긴 되는데 좀 약한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게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되게 아쉬운 제품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음악 감상에서 음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저는 사실 뭐 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막 음질을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더라고요. 이퀄라이저도 되게 많이 프리셋을 제공하는데 뭐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음악을 정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본을 놔두고 들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과거에는 뭐 음질 테스트도 하고 청음도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에어팟 프로 정도만 되는 음질이어도 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큰 욕심을 안 내게 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에어팟 프로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지금까지 제 귀를 책임져주고 있던 에어팟 프로입니다. 사실 처음 썼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혁명적이라 생각을 했어요.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꽤 괜찮고 음질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게 저처럼 앱등이 애플 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애플 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전환이 되게 자연스럽죠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 되게 지지직 소리 나고 뭐 리퍼를 받아야 되니 많이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기기입니다. 반면에 이 Q35 같은 경우는 이 에어팟에 비해서는 좀 뭔가 아쉽다? 네, 헤드폰이긴 하지만 가격이 반값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럴까요?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 에어팟을 샀을 때처럼 그런 어떤 빠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맞으나 어떤 성능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그냥 헤드폰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나저나 에어팟 프로 리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헤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헤드폰을 쓰면 나 같은 대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, 제가 자타공의 군대에서 인정한 슈퍼 대두입니다. 모잘 60%를 썼던 아주 큰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은데요. 절대로 머리가 작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멋진 서양한 픽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. 뭐 헤드폰이 갖고 있는 제한점 아니면 저 같은 대두들은 축복받지 못한 헤드폰 핏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않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저희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좀 갖고 놀 때 많이 쓰는 퀘스트를 쓸 때 헤드폰을 연결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봤는데 네, 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음질도 그냥 그저 그렇고 노이즈 캔슬도 그저 그렇고 근데 가격도 그저 그러니까 그냥 써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누굴 줘야 되나 막 많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퀘스트를 써서 쓸 때 꽤 괜찮은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어폰으로는 좀 아쉽고 헤드폰을 쓰자니 좀 무겁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 되니까 제 방에서
통해서 어떤 게임에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반대로 소도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아내를 불러와서 어렵사리 뒷모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저희 아내는 정말 머리가 작은 편인데요. 좀 이런 핏이 나옵니다. 대두인 제가 쓸 때랑은 좀 느낌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? 네, 절대 이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뒷모습으로 춤을 추시는 영상을 남겨주셔갖고 유튜브 각을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. 뭐 언젠가는 보겠죠? 보지 마세요 제발.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Q35 헤드폰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괜찮은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음질도 나쁘지 않은 헤드폰인데요. 다만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LDAC 코덱을 저와 같은 아이폰 유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나 아니면 다른 기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가성비 헤드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